식사도 했고요. 또 재밌게 보겠습니다. 식사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햄버거도 또 먹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임용 공부하면서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체력 관리 또 면접 준비 미리미리 책 같은 것도 사고 실기도 좀 알아보고 근데 이제 너무 또 시간 빼지 말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입니다. 미술과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오전에 사실은 중요한 거를 했고요. 이제 오후에 남은 거는 사회 참여랑 다문화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이 책 분량이 되게 두껍게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효과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이제 다 앞에서 했고 사회 참여랑 다문화만 우리에게 효과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시까지만 수업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참여랑 다문화를 끝내고도 남을 것 같으면 질질 끌고 말도 이렇게 천천히 하고 네, 교육과정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설명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뭐 그다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고 그 뒷페이지 도표로 나와 있지만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참고. 그 뒷페이지 역시 179페이지도 도표로 나와 있지만 시험에 나올 거 아니고 뒤로 넘기면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 변천, 길티. 고대 변천이 뒤에 고대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정신 차려라. 1차 교육과정, 요게 이제 1955년 요때요.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그때. 그치? 우리 그 낙동강전선에서. 그치? 기억난다, 그치? 뭐, 그렇게 하면서부터 정권이 바뀌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바뀌어요. 두 번째 특징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0년 텀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의 학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정립이 되고 사범대학교라든가 교육대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 논문 정도가 한 10년 걸려요. 그리고 수업이 한 5년 이상 되면 이제 임용이 이렇게 문제 나오고 이렇게 돼요, 보통. 사회 참여가 60년대 있었는데 우리에게 제시된 거는 2000년대 넘어서부터예요. 우리나라 학계에 정착이 된 건 90년대. 그때쯤에는 사실은 그 각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서로 학회 논문 발표하고 막 그러고 있던 차에 아직 실험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수업이 적용된 건 2000년대. 그렇게 되고 우리 임용시험에 나온 건 2020년대가 되어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된다. 미국에서는 이 사참이 60년대 이미 발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1960년대부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교육과정입니다. 55년. 49년 12월에 교육법 공포 됐고요. 민주교육으로 전환했다. 민주교육. 그리고 뭐 유교 사변이 일어났고 이렇게 되죠. 같은 그 전쟁을 왜 이렇게 저 막말해도 되나요? 죽일 놈이 일으킨 거지, 그치? 그 왜 생 목숨 다 잃고 그냥 가족 다 헤어지고 이 국가가 전체 뭔 꼴이야, 그죠? 야, 우리가 통일됐었더라면은 잃었던 옛 땅을 찾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찾고 싶어요. 요동 땅, 요서, 요하 다 찾아가지고 고저고 말갈 공동체 형성해서 그 요나라, 금나라 그 땅이 우리 땅이거든요. 원래는 고구려 땅이에요, 그게. 고구려 고조선 그 땅이거든. 심양까지 다 붙어가지고 저를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그쪽으로다가 정말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렇다. 자, 요 당시 미술교육은 제 4차 교육사절단 요거는 5탈자 같아요. 그죠? 2차 때 들어왔어요. 2차 때. 2차 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1차 때 들어온 거죠. 1차 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1차는 발표가 돼버렸고 1차는 이미 발표가 돼버렸고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들어와요. 피바디 사범대학교 교육사절단. 이분들이 들어와서 적용된 거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기차를 타보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8년 이렇게 되고 이제 55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1차 교육과정이 되고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요. 피바디 사절단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는 제2차 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여기가 이제 미 군정이죠. 미 군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이인받아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교육 사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분들은 1차 도중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2차 때 반영되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책에서는 우리가 보는 필독서나 참고서나 일반적인 책은 미 군정위부터 이때를 전부 다 진보주의 교육사관
미국 교육관이 적용되었고 이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분들의 의견이 1차 적용될 수는 없어요. 도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용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미 군정기, 교수 요목기, 1차기, 2차기 다 동일한 교육사조, 두위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교육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이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사조의 생각을 심어주게 됐고, 생활 중심 경험 중심 교육 사조를 심어주게 되고, 특히 이분들의 활동이 아동 미술 붐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중요한 분이 대표 간사가 공예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예 미술 실기를 우리에게 전수했고, 사무실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렇게 됐고, 이분들의 활동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 교육, 특히 아동 미술 교육이 붐을 일으키게 되고, 미술 교육 출판하는데 굉장한 돈을 우리에게 막 주고,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고, 이분들 덕분에 국제 아동 미술 대회가 숙명여대를 중심으로 막 활성화돼요. 막 58년, 1958년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숙명여대가 지금도 아동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권위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이 여기에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국 사범대학교 미술교사 창조주의 미술교 이론과 이념을 활기를 불어넣었다. 내용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이게 옛날 서술형이 한번 나왔었어요. 옛날 서술형. 따라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인덱스는 붙여놓으시고 2차 교육과정 내지 1차 교육과정과 피바디 교육 사절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2차 교육과정 63년대죠. 5.16 군사정변 이후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계층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차 교육과정은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아까 식사하기 전에 읽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3차 교육과정 특징이 뭐였었더라? 우리나라 민족 미술 강화, 이런 거죠. 이건 꼭 필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종래의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나 흥미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그래서 각 학문 간 내재해 있는 연구 방향, 연구관 체계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차 그 다음에 제 4차 5차가 비슷하게 바로 이어져서 발표돼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제 6차 제 7차 여태까지는 앞에 차를 붙였어요. 저 앞뒤에 제 몇 차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교육과정을 부분 수시 개정을 합니다. 언제든 일부분을 막 개정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안 붙이고 개정한 연도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2007년 개정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총론이 2009 개정이 나오는데, 총론은 있었는데 미술과 강론이 없어요. 강론이 없어.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를 할 때 나왔어요, 이게요. 교육과정 개정한다면서 왜 강론 없나요? 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게 2011 강론이에요. 우리는 2011로 알지만 얘는 2009 총론에 포함되는 애야. 이해가죠? 나오기 2011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 그 다음에 작년에 2022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해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판사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 3차 파랑색 하셔야 돼요. 요게 학문주식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여기 파랑색 6차, 7차 이렇게 됩니다. 생활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진보주의 교육과정 1차 동그라미, 교수 요목기 동그라미, 2차 동그라미, 4차 동그라미, 5차 동그라미, 6차도 포함이 돼요. 6차 그래서 두 개가, 진짜 두 개가 있어. 6차에 DBAE가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완벽한 학문주식 교육과정은 3차랑 7차이다. 2007년 개정은 여기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오, DBA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때부터 흔히들 시각문화랑 다문화가 계속 적용이 되죠. 근데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시각문화를 하게 되면 다문화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문화적인 특성, 이미지 반영된다 라고 하는 거라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요 흐름이에요. 평가를 할 수 없었던, 하긴 했어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긴 했는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적 입장에서만 평가를 하게 됐지. 그랬다가 문제가 생겨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규준 평가를 하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미술과에서의 평가의 문제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이 될 때 예술평가, 예술교과 평가에서 이 평가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인 거지. 여기요. 요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도 없어요. 제가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녹여가지고 홍삼 정관정 처럼 녹여서 이렇게 딱 만든 거거든요. 이 평가의 문제점, 미술과 평가 문제점,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7차 교과정부터 수, 행,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기요. 수행평가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문제점이 좀 있죠. 그치?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뭐 이런 얘기들. 권력이 있으면 유죄, 무죄, 권력이 없으면 무죄, 뭐 이런 거지. 수행평가도 이게 밖에서 해오는 문제가 생겨. 두 번째, 평가가 원활하지 못해요. 한 번에 끝나는 평가 아니라서 교사의 업무가 너무나 많아져. 2007년 요때부터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평가는 제발 미리 제시해주면 안 될까? 미리 제시하자는 거.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게 2007년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평가제도 바꿔 2009가 성취평가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적용되고 확실히 자리 잡은 게 2015예요. 성취 기준. 이렇게 됩니다. 평가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수음이 안 가. 우수, 보통, 미흡, 이제 A, B, C. 일반 교과 A, B, C, D 5개. 예체능 교과는 A, B, C. 이렇게 막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딱 이제 아마 절대평가로 다 바꾼다고 하죠. 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구분하시고 성취평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즌이 국가가 막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주의로 인식을 하고 막 실험해보잖아요. 지금 절대평가 바꿔볼게. 어머 바꿨더니 이상한데? 막 이런 국가잖아요. 너무 아쉽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저는 그 예전에 선배, 후배, 동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도봉산 한번 등산한 적 있어요. 도봉산 등산했는데 우리 목표는 저쪽 산을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 후배가 좀 이렇게 설레발치는 후배예요. 성격이 평소에도. 이 친구가 자기는 도봉산 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지. 좋아. 콜 가자. 했는데 이상하게 가도 안 나와. 야 여기 맞아. 형 여기 맞다니까. 정말 맞아? 맞아요. 빨리 따라와요. 해서 올라가서 딱 밟고 보니 고기가 아니라 바로 옆산이에요. 이놈이 하는 말이 형 이 산이 아닌 개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절대평가 막 하다가 절대평가 아닌 개벼. 이런 식이야. 너무 안타까워. 교육적 입장에서는 제발 좀 혼란이 없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또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임용 준비하고 현재 계신 분들도 좀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나라, 현재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하겠다는 거지. 고교 학점제를 하면 이 학교에 있다가 도중에 가방 싸서 다른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 학교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으면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지. 특히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제 광명이 목동 옆에 있어가지고 목동이랑 같이 이렇게 그 교육 어떤 그 자존심을 겨루는 지역이거든요.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이 시험이 불과 얼마 전에 해제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와가지고 학교 자랑을 해. 그래서 우리 학교 와서 시험 보세요 막 이렇게. 시험 한번 딱 보고 떨어지면 못 가니까 정말 신중하게 중학생들이 시험 보고 고등학교 진학했던 지역이거든요. 기숙 고등학교도 많고 되게 막 일반인들 대상으로 평생교육도 굉장히 강화돼 있고 실험을 해도 광명에서 먼저 실험을 해봐요. 또 뭐 혁신학교 되게 많고 자율학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혁신학교 쪽으로 전세값이 굉장히 비싸거나 막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이미. 학점제를 하면 보따리 싸서 가서 그쪽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 그러면 자 문제가 생겨요. 보따리 싸서 교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보고를 누가 해주냐고. 버스 타고 가.
도착을 해. 결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이런 문제들이 일단 일선에 있는 교사들 되게 싫은 거야.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렇지만 뭐 제가 자꾸 비판만 할 수는 없고 국가 정책이니까 알고만 계시고요. 알고만 계시고 또 여러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국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도 있어요. 또 계속 교사 되실 분들이니까. 한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래서 적용이 됐죠. 요번에 우리가 좀 이익을 봤어요.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학생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경기도는 무조건 태블릿 PC를 수업 시간에 적용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블릿 PC 나올 거다. 나온다. 나오면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수업 시간에 다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 없더라도 분명히 준비물에 태블릿 PC가 나올 거다. 나오면 이걸 반드시 수업 시간 할 때 집어넣어라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미 경기도는 선생님들에게는 지불이 안 됐는데 학생들은 개인당 하나씩 태블릿 PC가 지불이 돼요. 지금. 그래서 태블릿 PC 보관함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해서 자 자료 보세요. 학습지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안 돼. 자, 태블릿 PC 전원 켜주고 자 함께 연동돼서 여기까지 같이 볼 거고 자 자료 열어보세요. 거기 참고 자료 들어가 있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달라요. 그렇게 막 이 교육이 막 바뀌어 우리나라가. 그런 거 참고 알아두시고 자 요건 이제 일반적인 맥락 지식이고요. 시험엔 2차 때는 이런 게 적용이 돼요. 태블릿 PC 다 열어봅시다 뭐 이런 거 적용되지만 1차 시험 때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장을 공부를 하셔야 돼. 응? 여러분들이 이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1차 때는 책으로만 하시고 2차 때는 현장감이 있는 거를 센스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경기도가 이러면 서울 고도로 따라하고요. 부산권, 인천권 고도로 따라하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다 따라합니다. 보세요. 내 말 틀리나. 수업시는 조건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수법과 혁신적인 교수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수법,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판서.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판서. 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겨.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어? 내가 과격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청각과 시각으로 탁 보는 주목성이 생기잖아요. 그치? 판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셈이 되거든. 고조 누구들 여기 보시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고조 여기 보시라요. 내래 중등입니다. 중등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점수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수업은 선생님이 중등이면 중등답게, 유초등은 유초등답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전통적인 수업 분필 잡고 하는 거, 분필 잡는 법부터 해서 기초적으로 하시고, 디자인과 공예과를 가르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디자인과랑 공예과는 국가가 잘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대다수 준비하는 분들이 기간 재생을 오래 하셔. 수업은 너무 잘해. 대신에 시험은 시험이다. 시험에 맞춰서 안 하세요. 이분들이. 평소 자기 실력대로하는 거야. 수업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자 수업해보자. 자 준비했지? 막 이렇게 하셔요. 디자인과 공예과 선생님들이. 기간 재생을 오래 하시면 몸이 익숙해가지고. 이러면 계속 깎여 이렇게. 시험이라서. 자 여러분 준비물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네, 잘 준비했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준비했지? 자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치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때 열심히 또 하면 점수 받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1차도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로 아무 소용 없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 1차 컷 되신 분들은 이번에 거의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최종에서. 컷보다 5.8점 높은 분들은 뒤집은 사례가 거의 없어. 최소한 우리 학생 중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경험치로 봐서 1차 컷보다 5점 높아요 선생님 한 사람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1차 컷 민덕과 기억했어요. 이러면 아슬아슬한 사례가 많고. 그래서 1차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4차 교육과정. 학문주식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이 과다. 요 말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교과목 유제 분과교육이 오히려 분과교육 무슨 말이냐면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이렇게 분과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종래의 교과정신, 경험주신, 학문주신 바탕 위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거고요. 요 밑에 4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전인적인 인간주의 교육과정. 이런 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5차 교육과정. 지금 4차랑 5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죠? 81년에서 한 6년 정도 썼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10년 썼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1차가 10년 썼죠. 그죠? 거의 10년. 2차도 보시면 거의 10년. 그죠? 3차도 보시면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4차, 5차가 비교적 이렇게 짧아요. 5차도 이렇게 비교적 짧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애들이다.
라고 크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6차 교육과정,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를 향해서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능력, 학습자 경험세계 중시 뭐 이런 것도 돼 있고요. 여기다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여기다가 미학 도입 이렇게 해요. 요 말이 좀 빠져서 아쉬워요. 미학의 도입. 오른쪽 페이지 전인교육 목표, 전인교육, 물론 학자들 여기 학자들마다 전인을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 미술과에서 전인교육을 강조했던 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슈타인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리드예요. 맞아요. 아울러서 다섯째, 지금 우리 6차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의 전통성을 이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전통미술 지도 강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쭉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둘넷 여섯 번째 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요건 용어예요. 용어, 요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어예요. 하나의 체제로 보고요. 미술과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했다. 이것도 재밌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몇 년으로 할 거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서 국공립 되시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말 나왔으니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여기 7차 여기에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한 10년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야. 멋있어, 좋아, 박수 짝짝짝, 좋아.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초등학교 시험자 1학년부터 6학년 잘했습니다. 졸업했어요. 중학교 3년, 그렇지. 7, 8, 9학년 잘했습니다. 10학년, 고등학교인데요? 10, 11, 12학년까지 고등학교예요. 여기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몇 학년까지? 중학교. 우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얼른 바꿨어요. 그게 2007년. 요 체제 바꿔요, 이제 또. 그런데 지금은 그냥 1633 체제로 가고 있죠. 1633 체제, 1633 체제. 1633 체제. 그런 것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재미있지. 알아두시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통미술 강조,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뭐 그 정도. 내려가시면 2007 개정. 대폭적인 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수시 개정이에요. 수시 개정. 부분 수시 개정. 그 다음 여기서 요거 형광펜.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요거 형광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새로 추가된 미술 문화 외워두시고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 때는 그냥 재밌어. 눈이 똘망똘망해요. 그리고 다시 책을 보니까 밑에 눈이 또 회색 바탕이 돼버렸어요. 어려워? 괜찮지? 우리 아이들 괜찮지? 자, 따라오세요. 2009 개정입니다. 2009 개정에서는 특별활동, 재령활동을 합쳐서 창의력 체험활동 요거 외워두시고요. 여기다 또 적으셔야 돼요. 미술 비평 도입.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여기 보면 2015 바로 위쪽에 보면 미술과 교육과정 학령제 3, 5, 6 대형 뭐 이렇게 했다가 미적 체험을 체험으로 명칭 개정했다.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체험은 지각소통 요거, 그다음 미술 비평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요게. 그다음 2015 개정. 2015는 무조건 역량이에요. 역량 중심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수업 방법, 토론 학습. 그래서 토론 학습에 대한 토론 학습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력 학습, 탐구 학습, 마샬리아스 탐구 학습 연구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학습 연구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학습 단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 단계 해보세요. 세 단계. 그렇죠. 계획 실행 평가. 5단계 해보세요. 네, 항상 평가는 잘 들렸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 뒷페이지 넘겨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라서 크게 읽을 것은 없고, 특히 요 부분 마지막 단락, 지금 우리 어디 거기냐면 186페이지 마지막 단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미술과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 같다. 첫째 뭐요? 핵심 역량. 따라서 역량을 외워야 돼. 둘째, 유의면 학습 경험. 교육학에서 배울 텐데 유의면 학습. 학자 오수벨. 오, 5개 너무 많으세요? 이수벨 하면 되나? 그 다음에 셋째, 성취 기준 평가제.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역량은 외워두셔야 돼요. 시각적 소능 이런 거. 얘네들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나왔던 거 또 나와요.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꼭 보세요. 뒤로 넘깁니다. 이제 역량이에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문화 이해 능력. 5째,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요게 22에선 좀 바뀌어요. 역량이. 우리 기본 강의 1주차 때 자료 있었죠? 그거 꼭 정리하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총괄 목표 뭐 이런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런 걸 읽어두면 뭔가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엣지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그게 191페이지 보시면 다른 나라 미술교육의 추세. 다른 나라 미술교육의 추세. 첫째, 미술에 대한 체험, 감상, 강조. 둘째, 미술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강조. 그러니까 본질주의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지. 셋째, 시각문화 미술교육 강조. 여전히 그렇게 되고요. 넷째, 학생들의 실생활 밀접한 관련 있는 교육 강조. 다섯째, 환경 강조. 그래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미술교육 그 입장이 조금씩 나와요. 환경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생태학적으로 요걸 카메라 보면 미술의 생태학적 접근 방안이 이제 많이 대두된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야. 실험적인 거지. 그래서 나올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학회에서 회자되고 있으니까 알아만 두자. 미술교육의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 첫 번째 근본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미술교육을 근본적인 생태학적 일종의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드볼, 세션, 카프라 등등이고요. 뭐 오연, 자원, 고갈 등등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표층 생태학이에요. 국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미술교육을 전환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 생태학, 민주주의나 진보주의에 관련된 이 사회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자. 이게 이제 사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생태론, 종교적 영적인 의식 변혁에 미술교육 입장을 넣자. 이미 이거는 100년 전에 있었어요. 독일, 슈베르트 누구니 이리 나와. 미술과 수업에서 음악 얘기하고 있어요. 슈타이너,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 여기가 영성교육을 강조해요. 전인교육, 영성교육.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내용을 잠깐 보지만 굉장히 깊게 연구되고 실험되고 이런 게 적용되고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진 상태예요. 연구 과제 정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 생태학적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192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다음 나머지 넘어가고 193 넘어가고 194 넘어도 될 것 같고요. 195 미술과 평가. 어머, 제가 여기 다 해버렸어요. 뒤로 넘기시면 미술과 평가의 관점, 질적 형상을 위한 평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197페이지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의 유형이 이렇게 1대1 비교법, 기술 척도법, 병립 비교법, 논술법, 표준화 비교법 등등이 있다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기술 척도법이 여러분들 자주 배우는 평정 척도예요. 평정 척도, 점수식 평정 척도, 수음이 양가, A, B, C, D, 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표에 준하는 평가, 항상 여기 보세요. 맨 끝에 교사의 뭐가 줄고 주관성은 줄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요거 독특한 형광펜 칠해가지고 쫙 인덱스 붙이셔야 돼요.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주 나와. 미술과 평가의 신뢰도 높이는 방법 서술형으로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인덱스 붙여. 빨리 붙여, 빨리. 응? 저기 풀 있으면 풀까지 붙이세요. 떨어지지 말라고. 정말로 평가는 이게 중요해요. 요즘 주제야. 미술과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요게 교육과정에 나와요.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이 나와요.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이 나와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술교과 역량은 미적 감수성 이런 역량을 계획하고 적용해야 된다. 학습자 체험 중심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또 내용체계 성취 기준, 학습자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방향, 미술교과 역량 기반한 과정 중심, 수행 중심 평가를 해라. 평가 목표와 내용은 미술교과 역량, 내용체계와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하고 학습자 성취 수준까지 고려해라 하는 거고요. 학습의 태도, 학습 과정, 결과를 고루 평가하고 인지, 심동,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해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있어요. 이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신뢰성 높이는 방안. 요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요게 정답이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야, 오늘 우리 질적인 수준 높은 수업이다 이거 지금. 만큼이면 됐겠죠, 그죠? 뭐 교육과정 해설서는 여러분도 있으니까 형광펜 칠하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저 문장은 22개 정도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뭐 올해 아니라 내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도 저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 이해해두는 게 좋아요.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는 요거 197페이지 넘어가고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자기평가 유형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평가 유형. 근데 이런 거 좀 더 교육학에서 배워오지 않을까? 라고 말했더니 교육학에서는 또 전공에서 배우지 않을까? 그랬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학에서 배우세요? 어느 수업을 듣는지 모르겠네. 선환형? 지소녀? 정샘녀라고 하진 않네. 바로 삐지는 거지 내가. 어쨌든 그때 좀 정리하세요. 자세하게. 우리는 정리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4월달 기출 분석할 때 교육과정이나 평가할 때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정리 또 디테일하게 하게 될 거고요. 5월달 문제풀이 때 나올 거고 7월달 영역별 문제풀이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우리 커리큘럼이 회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건드리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과정 중심의 질적평가. 질적평가가 미술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 교사가 미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두 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질적평가 미술계 적용되기 위해서 교사가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 감시안. 너 눈 있니? 아이스너.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다. 그죠? 아이스너. 감시관. 여기 나와요. 감시관이란 미묘하고 복잡 중요한 것을 보고 지각하는 능력. 결국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기입형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책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자꾸 제가 이렇게 책을 보여드리면 이 책도 또 사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또 재료 욕심, 책 욕심은 또 많지. 이렇게 되면 내가 미안해지고 좀 막 엉키게 돼요. 그래서 너무 재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너무 책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선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소화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우선 현명하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도 한번 잘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만으로도 충분히 1차 시험은 80% 이상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좋겠고 대신에 학생마다 처지가 다르겠죠. 성향과 뭐 이게 다르겠죠. 그죠? 그 뭐 무슨 뭐 자기 성향 검사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달라서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참고서 읽는 게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책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또 몇몇 분이 이 책도 좀 보고 싶어라고 해서 제가 권하기도 했고 또 보기도 했어요. 이 책의 특성이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학자가 잘 나와 있어요. 대신에 아쉬운 점은 너무 문장이 좀 퍼져 있어요. 우리는 성질이 급하잖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딱딱 떨어지는 용어들로만 있는 책이 좀 공부가 수월하고 이 책은 조금 퍼져 있어서 장단점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책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 근데 이 학자들의 뭐 들어갈 학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자 일단 많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아쉬운 점은 좀 문장이 퍼져 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문장을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장을 요약하시고요. 이거 제가 찾아왔는데 154페이지. 아이스너 기술 사상인데요. 너무 문장이 막 퍼져 있어서 다 볼 수는 없고 학문적 배경 아이스너는 듀이, 수잔 랭거, 그 표현적 상징론, 게스타트 지각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게스타트 심리학 관련된 아는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아울러서 여기 있죠. 지각의 분화. 여기 시험에 나왔었고 여기 보면 아이스너는 어린이 준비도 작업하는 심리적 환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각묘사 이론, 맥빛 지각묘사 이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 대한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을 좀 읽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그냥 퍼져 있긴 하니까 읽으실 때는 꼭 주의해서 읽으시고요. 주의하게 하기보다는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 좀 읽어볼게요. 아이스너는 자료와 함께 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평가를 강조했고 평가 영역으로는 교육과정, 교수의 질, 프로그램의 결과를 들고 있다.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요. 단순하게라도 이렇게 가로치기 정도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내용, 활용의 정도, 흥미 유발도, 적지 않은 사례 수록 여부, 교육자료 실생활 관련성 이런 것들이고요. 자, 프로그램의 질, 기술, 감상과 이해, 감상과 이해력, 판단력 등으로 산출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결과, 학습 참여도, 동기 유발 수준, 자발성, 수업의 과정 이 부분까지는 좀 메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좀 메모해 둘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좀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한 페이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도 여기 캐터링 교육과정 요거 용어 외워두셔야 돼요. 잠깐 요 화면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캐터링 프로젝트 1997년에 재개정해서 발표, 원래 73년에 발표했던가. 그래서 첫째 미술교육과정의 미술의 역사, 비판, 생산적인 면이 포함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 가지 영역 제시한 거예요. DBM 네 가지인데 이 사람 세 가지.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지. 이 단계적 형성 단계는 로렌펠트의 일반 발달론을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학자들의 일반 발달론을 수용했다. 개념이고요. 시각적인 미술학습 자료 개발에 적용한다. 즉 이 학자는 아이스너는 시각문화 미술학습,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의 육성을 옹호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해서 시각문화는 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스너도 시각적 문해력,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 육성을 옹호한다. 그 다음에 평가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요 정도만 요거 하고요.
요거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캐터릭 교육과정 영역의 설정을 바탕으로 개념, 원리, 목표, 이론적 근거, 동기유발, 학습활동, 평가 절차, 필요한 자료, 요것도 기입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책에 있습니다. 요거. 하지만 외워두시고요. 일단 요거 여기까지 됐죠? 요 책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걸 제가 많이 안내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또 틈틈이 시간 되면 요 책을 좀 중요한 거 발췌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 책 구입하신 분들 혹은 갖고 있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틈틈이 보여드릴게요. 또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지난주에 봤는데 이거 어디갔지? 지난주 열어봤는데 왜 파일 깨졌을까? 열리네. 깜짝이야. 요거에서 98페이지 에서 106페이지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봤던 미술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련된 거예요. 요건 좀 인덱스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는 걸로. 98에서 106페이지. 꼼꼼하게 못 보는 제 마음은 만약에 내가 꼼꼼하게 이렇게 2, 3, 4, 5가지 책을 보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야 되나는 중압감이 생겨요. 그래서 꼼꼼하게 못 보는 거야 내가. 그냥 우리 주교재만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하시면 고맙겠다. 미술교육과정 변천 요게 장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책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 기본서랑 이 책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1차 교육과정 쭉 올라가 보면 생활중심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 외워두셔야 돼요. (2차)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런 거. 3차 교육과정 국민교육 헌장 선포 민족의 주체성 확립 이런 거 외워두시고 4차 교육과정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적 학문 중심 바탕으로 좀 새롭게 변형한 거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다. 밑에 표현을 통한 창의성 개발을 위한 자율성, 상상력, 탕적 태도를 강조했다. 뭐가? 4차가. 5차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6차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6차 교육과정 여기는 없지만 미술과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가 들어가요. 메모해두세요. 미술과 생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잠깐만요. 이것만 쓰고 말 듣고 쓰세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과 관련된 과목 얘기해 볼까요? 공통교육과정이 미술, 고등학교도 미술,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이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 이름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6차 때 미술과 생활, 과목이 들어갔었다고. 그 다음에 7차 역시 그렇게 읽고 내용 정리하시고 이 도표는 항상 하여튼 이 책에 나와 있는 도표는 좀 읽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꼭 읽고 도표를 좀 오려서 좀 여러분들 어떤 그 책에 붙이시든지 그런 작업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2007, 20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까지 2015는 좀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평가 200페이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201페이지 교육적 평가. 요 용어는 별도로 외워두세요. 교육적 평가. 미술적 평가란 요걸 구분하셔야죠. 그죠? 미술적 평가란 그다음에 교육적 평가란 구분해서 외워둘 것.
다음 상호평가, 자기평가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202페이지 2015 개정 미술과 평가 방향 첫째 이런 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교과 역량을 반영한다. 둘째 교사학습과 평가 연계성을 강화한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 나머지는 넘어도 되겠고요. 205페이지 요게 지금 초중학교 평가 방향이니까 얘는 한번 읽어두세요. 외우는 건 아니고 205페이지 그리고 넘겼더니 끝. 네, 이렇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